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윅스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wix.com 사이트로 브라우징 하시고요. 물론 한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wix.com 사이트로 이동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디터에서는 그 영문이든 한글이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든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좀 보일 거고요. 그것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트를 지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4개 중에서 그 첫 번째 것 플러스 사인 갖고 있는 이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이트를 추가하는데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 사이트를 추가하려고 하면 먼저 다양한 템플릿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왼쪽에는 템플릿의 메뉴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그 해당하는 템플릿들의 샘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비즈니스 타입이냐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이냐 또는 뭐 사진 사이트냐 등등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템플릿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레이아웃 원본이라는 왼쪽 메뉴 중에서 레이아웃 원본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고요. 즉 이것에는 어떤 이미지나 또는 형태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여기서도 옵션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적절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레이아웃, 즉 원 페이지 레이아웃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기를 일단 눌러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페이지 레이아웃은 하나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섹션으로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한 페이지가. 그리고 원페이지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려면 사이트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이와 같이 편집키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광고니까 좀 이거는 꺼버리고요. 자, 이와 같이 원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는 에디터 환경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메뉴가 있고요. 우리가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각각의 선택된 요소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편집할 수 있는 툴박스가 여기 오른쪽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는 제일 왼쪽 상단 위에 있는 이 페이지 메뉴입니다. 페이지 메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페이지 메뉴는 말 그대로 페이지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원 페이지 메뉴 템플릿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 즉 홈이라는 페이지 하나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페이지를 더 넣고 싶으면 추가로 이 페이지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럴 때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지금은 페이지를 넣기 위한 거니까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페이지가 여기 추가되는 것이 보이고요. 메뉴에 또 이 새 페이지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페이지의 홈페이지의 두 번째 페이지는 갤러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GALLERY 사진 갤러리를 거기에 한번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추후에 차근차근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면 지금 그 새로운 메뉴 하나가 더 위에 홈 옆에 갤러리라는 메뉴가 생겨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갤러리로 이동을 하면은 갤러리 상에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블랭크 페이지 하나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홈을 누르면 처음 우리가 원 페이지 레이아웃이었던 페이지가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꺼버리고요. 그냥 보기로 한 거니까 제일 탑에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 메뉴 다음에 사이트 메뉴가 있는데 이 사이트 메뉴는 다양한 사이트와 관련된 메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장, 미리 보기, 게시하기 이런 것들이 여기 사이트에 다시 정리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당장은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보류하고요. 도구를 한번 볼까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툴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언체크하면은 지금 사라졌죠.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것이, 즉 툴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디팅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눈금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상단과 그리고 우측에 눈금이 생기는데요. 대상들의 크기와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라인은 지금 껐다 켰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졌다가 생겼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주요한 메인 파트 그리고 각각의 디비전을 나타내는 그 선들을 그어주어서 우리가 좀 더 잘 정렬된 대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소 정렬 기능이 켜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아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파일을 에디트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즉 어떤 요소들과 다른 요소들의 정렬 관계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앵커라는 이 요소를 움직여 다니다 보면 지금 중앙이 위에서 정확히 맞을 때는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그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서의 그 위치도 잡아줄 때 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시선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소 정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도움말은 우리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헬프 메시지를 보는 데 쓰는 거고요. 업그레이드는 유료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줌 아웃 뷰를 한번 볼까요? 줌 아웃 뷰는 말 그대로 멀리서 봐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다시 우리가 조망해 볼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돌아가기로 X를 누르면 다시 되고요. 그리고 명령 실행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하거나 할 때 요 화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디터 변경하기는 무슨 기능이냐면 기본은 컴퓨터 모니터 크기에 맞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구성하지만 때때로 이 내용이 스마트폰에 즉 작은 크기의 스크린에 보여질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환경을 우리가 바꾸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데스크톱 에디터 모드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편집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을 누르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특정한 사이트의 이름으로 저장되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결정하고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장을 누를 때마다 홈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될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보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프리뷰 기능이죠. 언제든지 에디팅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까지의 편집된 그 내용을 한번 편집 환경을 떠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기를 누르면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하기는 일정한 수준의 완성을 한 후에는 인터넷상에서 올려져서 보여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즉 퍼블리시 기능이 바로 게시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수정하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 한번 볼까요? 배경, 그리고 추가, 앱마켓, 내 업로드, 윅스 블로그,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먼저 제일 그 배경에 해당되는 그 바탕화면을 페이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전체 그 뒷배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즉 배경을 누르면 그 배경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선택하면 그 뒷배경이 지금 주어진 색깔로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만 올려놔도 전체 뒷배경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변경이라는 버튼을 또 눌러보면 색깔 컨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배경색과 그리고 나머지
문자 그리고 보조색들이 선택돼서 그 보조색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지금 그 흰색 배경을 저는 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뒷 배경에 특별한 색깔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흰색을 선택하고 원래 거 그대로 놔두고서, 물론 컬러 말고도 그 이미지나 또는 동영상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는지는 이미 다른 엑서사이즈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윅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로 또는 뭐 단순한 모양들의 반복된 형태인 패턴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하고요. 다른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배경은 이제 꺼버리고요. 자,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이틀을 선택하면은 이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텍스트 편집을 눌러서 이것이 마킹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직접 여기에 타입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 first 홈페이지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고요. 여기 보면은 추천 디자인이 사이트 제목 그 H1 크기로, 그 HTML에서 가장 큰 크기의 제목을 이렇게 H1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색깔과 그리고 픽셀 크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이트 제목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글꼴도 바꿀 수 있고요. 글꼴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프론트 페이지의 첫 그 타이틀이니까 좀 입체감 있게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끄고 보면은 My First 홈페이지가 3D 형태로 약간 그림자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네요. 자, 다음에는 그 다음 요소인 블럭 요소인 그 스트립을 한번 우리가 에디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양쪽 끝까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트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트립 배경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즉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보여지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립 배경 변경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역시 스트립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색깔을 선택해서 우리가 특정한 컬러로 스트립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당연히 윅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그 이미지로 이 스트립이 채워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동영상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윅스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이미지가 첫 번째 프론트 페이지에 스트립으로 들어갈 수 있게도 되어 있는데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중 이걸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배경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지금 보면 이 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프리뷰로 한번 볼 수 있고요.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또는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빠르면 복잡하니까 좀 작게 할까요? 그리고 반복 재생으로 해서 계속 페이지가 보여주고 있는 동안 반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일단은 이 동영상을 스트립의 배경으로 정해놓고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립을 가만히 보면은 스트립과 이 다음 섹션 사이에 좀 공백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립을 좀 더 크게 이 아래쪽까지 쭉 확장되게 하려면 물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위치를 잡아줘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 툴바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우리가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47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46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정도가 460 정도라고 할 수 있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니면 요 끝까지 다 올 수 있도록 480으로 정확하게 한번 맞춰서 요 파란색 선까지 풀로 다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자, 어느 정도 에디팅이 진행됐으니까 중간에 우리가 저장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저장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말한 홈페이지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또
물이 흐르는 이런 스트립이 첫 화면에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자, 돌아가서 계속 에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편집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돼서 이제 그 내용을 모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his is my first 홈페이지라고 간단하게 한번 좀 써보고요. 뭐 다음 줄에는 이 짧은 아까 작은 글씨로 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글씨를 좀 작게 쓰고 싶으면은 이거를 작게 해서 작은 글씨로 이걸 선택하고 이거를 키우고 이 정도는 써야겠네요. 그죠? 18 정도로. 비기너 투 웹 프로그래밍 and start run how to do i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등등 해가지고 좀 길게 한번 좀 말이 쓰여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카피를 좀 해가지고요. 뭐 길게 써서 한 3줄 정도 되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어떤 의미 없는 내용을 좀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앵커가 있네요. 이 앵커는 링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버튼이라는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쓰여지는데, 자, 클릭해서 텍스트 변경해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link to my resume 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레주미 사이트였잖아요. 그것을 링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안에다가 하나의 페이지를 링크로 만들어서 글로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를 우리가 찾아서 링크를 웹 주소가 바로 http 아마 여러분들 자기 홈페이지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지웠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wixsite.com 밑에 resume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내용이 새 창에 열리기, 현재 창에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레주미 사이트가 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또 바꿔보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작업을 했던 이 스트립 바로 아래에 about라는 이런 조그만 박스 안에 글자가 쓰여 있고요. 그 옆에 줄이 그어 있죠. 사실 HTML 안에서는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걸 사용한 건데 그 수평선의 성격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변경에 가서요, 여기 보면은 그 선의 종류 파선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이중선으로 할지, 또는 그냥 직선인데 그 색깔을 우리가 두껍게 다른 색깔로 할지, 아니면은 다양한 컬러도 줄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도 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만 살펴보기 위한 거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심플한 얇은 선으로 해서 구역을 나누는데 조금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텍스트 또한 우리가 원하면은 다양한 폰트와 다양한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뭐 너무 변화를 줄 필요는 없고요. 좀 볼드 페이스 정도만 바꿔 놓을까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쓰여지게 하는 정도만 바꿔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텍스트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바꿀 수 있고요. 앵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어놓는 버튼을 하나 여기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 있으니까 이미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좀 바꿔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한 후에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면 그 윅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해주죠. 이미 해봤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한번 보고요. 또는 동물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 사이트를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는 그 의미로 이 동물을 선택해서 동물 이미지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해봅시다. 동물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저는 기린을 선택하고 싶네요. 기린을 한번 선택해서 이미지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큰 기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미지를 좀 잘라서 적절한 사이즈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가 선택되면 나오는 메뉴 중에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좀 이미지를 우리가 잘라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요. 특히 이 이미지의 배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이 기린 몸통 부분만 나오게 우리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적용 체크를 적용하면은 그 옆에 있던 그런 배경들은 좀 잘라지고요. 이와 같이 그 기린의 몸통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미지 아래에 너무나도 공백이 좀 많으니까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올려놓아서 공백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엘리멘트를 그냥 끌어다가 위로 좀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에 올려놓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서비스라는 텍스트도 중앙 정렬돼서 이 정도, 즉 그 다음 부분 바로 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